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신 이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2024학년도 합격 전략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환과 만남은 여러분들의 합격의 기운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다음 합격의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합격 전략 특강은 두 단계로 걸쳐서 여러분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지도 역량, 즉 지도 전략을 할 거고, 즉 이화는 1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지도를 해서 합격을 시킬 것인가, 요게 이제 초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학습 전략. 그래서 두 강좌를 걸쳐서 여러분한테 오늘 2024학년도 합격의 비법을 여러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원래 합격을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우리가 교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단계와 전략을 잘 숙지하고 1년 동안 여러분 회기적으로 피드백을 잘 하면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합격의 그 기운과 합격의 결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가 여기에 있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있습니다. 그죠? 13년 연속 최고의 적중돌과 합격률. 자,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만나면은 그만큼 합격률이 최고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중도 높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합격 전략 특강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선택,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유명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옆에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제일 되는 지름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격을 하고 싶죠? 그러면 합격을 하고 싶으면 합격을 만들어내는 강사 옆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름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왜 이화는 합격률이 높고 그렇잖아. 바로 13년 연속해서 그렇게 적중도가 높을까? 그것은 그만큼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합격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객관화된 데이터, 주관적으로 내가 합격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볼까요? 합격의 시작은 바로 이완의 선택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으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합격이 되려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합격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옆에 있어야 합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객관화된 자료가 쭉 있죠.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임용을 시작한 데가 2011학년도부터 임용해서 있었습니다. 그거 전에는 우리가 수능이죠. 여러분들 이제 봐서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만은 바로 학교에 있다가 바로 EBS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 수능 강사를 이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매년 30명 내지 40명의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가 임용 국어의 모집 인원이 1년에 350명에서 400, 많으면 440명, 500명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체 인원의 10%를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어떤 결과물이죠. 특히 이제 국어라는 것은 여러분 합격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객관화된 자료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지원자가 많고 치열한 과목이 국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교과도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바로 국어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가죠. 왜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실력자냐?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좋다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화법에서도 배우잖아요. 공신력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죠. 신뢰성이라는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나 그랬잖아. 그래도 괜찮은 우리가 말하는 명문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도 우리가 임용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 현장 근무도 꽤 있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EBS 강의, 수능 강의와 그 요즘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바로 임용 문제도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스타일이 꽤 많죠. 그 다음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임용도 선생님이 이제 바로 EBS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 뭐다 공무원 우리가 좀 많이 하죠. 선생님이 공무원 국어 공무원 출제위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참고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지도한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다 빅데이터가 그렇잖아. 바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 역량뿐만 아니라 지도 역량, 그 다음에 여러분 진학 역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축적된 어떤 바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객관화된 구조화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팩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물론 학원은 여러분 강의 들으면 하죠. 누구나 학원 강사는 자기 자랑을 한다. 이렇지만은 팩트에 입각한 그런 어떤 객관화된 자료와 그 다음 여러분 말로서 하는 그런 자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좋은 강사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제시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험생들의 준비생들의 어떤 역량,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학습에 있어서 요즘 구성주의 입각에서 볼 때는 인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정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기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학생이 그만큼 어떻습니까? 합격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같이 학습을 하면은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바로 자기 확신을 주는 거죠. 바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만큼 결과도 그렇잖아. 성과도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내 인생 목표, 철학이기도 합니다. 삶의 어떤 하나의 모토이기도 하는데 첫 번째 합격 주문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럼 합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랬잖아. 먼저 그 행동이라는 것은 이환을 택했다. 그랬잖아. 이환을 택함으로 인해서 내 운명, 그러면 운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임용해서 뭐다? 우리가 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교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건 단순한 수험생에서 교사라는 운명으로 여러분 바뀐다는 겁니다.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이환이라는 사람이 조력자 역할을 할 겁니다. 조력자 역할을. 그래서 항상 이것은 꼭 교사를 떠나서 그렇잖아.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생각도 바뀌는 게 중요하지만 행동하면서 생각을 하라. 그럼 요즘은 실천가적 모습, 행동가적 모습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해야만이 뭐를 얻게 되죠. 자,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조금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학교 이제 근무를 할 때 미국 선교사님하고 이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그분이 이러한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인생 철학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지다. 그래서 나도 나의 인생 철학의 모토를 삼겠다 해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힘이 들거나 뭔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희망을 좀 얻고 싶거나 이럴 때 매일 선생님은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를 하듯이 선생님은 항상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꼭 뭐다 3번씩 우리가 하루에 꼭 주문을 외우면서 나를 다잡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칭찬합니다.
일단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애.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생의 어떤 철학의 주문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학습에 대한 여러분 주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이완과 학습하는 이 지식만 알면은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나는 합격이다. 순간순간이 합격이 돼 가면은 종착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합격의 양이 총량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필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연히 하나씩 쌓이면은 바로 필연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학습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나는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최종 시험에 1차로 오고 2차로 우리가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합격 인자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합격 인자가.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환과 믿고 그렇죠. 이환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객관화된 그렇잖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매년 합격상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죠.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게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도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이 이런 합격 전략 등을 특강을 듣고 있다면은 그렇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한 기회를 얻고 나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1월부터 학습을 하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그렇죠. 학습을 하는 이 시간의 학습량만 알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합격인자가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합격의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신하게 공신력으로서 여러분한테 우리 확신을 이제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공신력 안내를 했으니까 선택의 기준이 누구다? 이환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환은 어떻게 합격을 지도할 것인가? 지도 역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자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세요. 이완은 학습을 전략적으로 지도한다. 이 전략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전략.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런 작문 교육과정 이제 배웠을 겁니다. 교육 이론에. 그러면 형식주의에서 구성주의로 넘어가면은 구성주의는 단계별 전략이라 그랬죠. 형식주의는 결과 중심주의고 교사 중심주의입니다. 그죠? 지식 위주의 학습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구성주의가 되면은 과정 중심으로 갑니다. 활동 중심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바로 내가 임용에 합격을 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이 교사가 된다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적 역량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호 소통, 그렇잖아. 공감하고 그렇잖아. 상호 소통하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합격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의 인식 사고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면은 뭐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 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이 점만 보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점 대신에 이 하얀 바탕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만 본다는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이죠. 뭔가 표시를 따가면 이 작은 점을 여러분 보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점 위에 이 하얀 바탕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사고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전환.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러분 학습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8,000명이라는 지원자 중에서 350명 내지 400명을 여러분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는 350명 내지 400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전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고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행동력이 수반이 될 때 결과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능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이나 일반적인 바로 어떻습니까?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진급시험이라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시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교 특강이나 인대 나가 보면은 임용시험이라는 특성을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시험이니까 보편적인 학습 방법으로 시험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임용시험은 시험이라는 보편성이 있지만은 앞에 임용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사 임용이란 말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은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과 그렇잖아. 대학에 가서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 중심의 바로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임용은 바로 뭐다? 교사 역량입니다. 교사는 바로 이해 역량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전달하는 것, 상호 소통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이 공감하고 그렇잖아. 학생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역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교수 역량. 그러니까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수학 역량과 수학 능력과 교수 역량이란 거는 전혀 각도가 정반대 입장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볼 게 아니라 전체의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합격이라는 이 목표점은 동일하지만은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능력을 공부할 때는 형식주의적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열심히만. 남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려올 확률이 많다. 미끄러질 확률이 많죠. 여기 멈추었었다 이러면 그냥 쭉 미끄러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단계별로 과정별로 그렇죠. 이 단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단계가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분석하고 그렇잖아. 분석하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하고 그다음에 신속 정확하고 그다음에 실전에 가고 2차를 통해서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합격이라는 이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개의 과정.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전략이 다르다는 거죠. 기능이 다르면 전략도 다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내가 미끄러져 본들 요게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하나하나 이렇게 축적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의 학습은 바로 뭐예요? 독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용의 교육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교사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교수 능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중등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국가가 목표로 하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해시키고 전달하고 학습을 시켜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그렇죠. 고등지식, 고등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기본을 다져주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기하는 학습 방법을 그대로 지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강의할 때 항상 이야기하죠. 선생님은 이론 신봉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도 자연과학처럼 뭐예요? 철저한 이론의 바탕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선생님보다도 훨씬 그렇잖아. 그 고명한 석학들이
몇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그랬잖아. 실험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학습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더니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바로 어떤 원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전략이 단계별로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리. 그 원리 안에는 기능과 전략이 들어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로 전략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지도 전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런 적중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결과가 있어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허망하고 그랬잖아. 절망하죠. 힘이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강의 자료에 보면은 적중도, 기출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강좌 내용이나 선생님 카페에 보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객관에 대해서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용 합격 목적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합격의 목적. 나는 합격을 하는데 그럼 합격한다는 건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최종 목적은. 그런데 1년에 합격할 건지 2년에 합격할 건지 3년에 합격할 건지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분명히 여러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걸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1년 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맞는 전략과 방법을 이제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상황 여건상 1년에 올인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1년에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적금 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목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기적금, 정기예금처럼 그랬잖아. 내가 그 목돈이 없기 때문에 내 수익에 따라서 일정량을 계속 어떻습니까? 부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목표라는 최종의 그런 종잣돈이나 목표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면은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주변에 보면은 큰 돈이 생기면 내가 적금을 하고 모으지. 이런 사람은 큰 돈이 생길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적은 돈이지만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어떻습니까? 축적을 시키면은 그만큼 나중에 나도 모르는 돈이 쭉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축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성실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축적돼 있더라는 거죠. 이 공부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략을 그러면 이 목표가 여러분 설정이 된 목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이 학습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학습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을 얼마 정도 할 거냐, 어느 정도 깊이를 할 것인가, 그 다음 방법과 학습 속도와 학습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여러분은 우리가 독서 교육 과정에 보면은 그렇잖아. 국교론의 독서 교육 과정 성취 기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1년에 합격할 목표를 세운 사람은 여기 달라야 돼. 2년과 3년 차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객관화된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능력 차에 맞게끔 단계별로 선생님이 지도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완의 합격 카드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그렇죠. 선생님하고 직접적인 대면에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인강생들도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적절하게 하고 그렇죠.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정기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써서 일종의 이제 자기 선생님하고 이제 러버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화법에서 보면은 대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 자아를 이제 먼저 노출을 해야 우리가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회적 자아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자아를 노출하면 친밀감이 생기면서 그만큼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임용을 준비하는 이상은 계속 임용과 관계되는 키워드로 여러분 뭐다?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 구사를 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 다른 사람과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그다음 내가 학습을 하고 구조화식 이럴 때도 임용 과목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용어 그걸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을 1년 안에 여러분 모든 생활을 임용의 모든 게 빙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에 미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 자체를 바로 임용의 모든 스타일로 바꾸는 겁니다. 언어 관습부터. 그렇잖아요. 언어 사용 구사 능력부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월 우리가 상반기 학습 점검을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전략을 이제 점검해 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전략을 점검하기 전에 제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하던 학교에서 여러분 기간제를 근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학생을 지도할 때 그 학생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독서나 화법에도 보면은 청자 분석을 하고 독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요자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그렇잖아. 그 수요자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면 그 학생이 학습 능력이 바로 뭐야? 신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도 자기 자신을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가 있죠. 우리가 학습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평가를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도 학습하기 전에 자기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객관화된 여러분 점수를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노력을 상중하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를 해야 될 것인지 아주 하드를 할 것인지 고강도 학습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막연히 열심히 한다. 여러분 수험 공부하는 생들은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학생이 학습을 꼴찌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단지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그렇죠. 본인의 주관화된 기준일 뿐이에요. 객관화된 기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열심히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엉뚱한 곳에 힘을 쓴다는 거죠. 엉뚱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 점검표가 필요합니다. 이 문항들이 쭉 있습니다. 이 문항에 여러분 체킹을 해서 문항에 체킹이 있죠. 여기 진단표가 여러분 1, 2, 3, 4, 5가 여러분 배점이 쭉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 문진표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객관화된 자기 자신을 먼저 하세요. 이제 이걸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지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걸 점검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학습 전략을 짜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 효과가 높을 겁니다. 여기 항목이 쭉 있습니다. 목적부터 쭉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항목을 몇 항목을 만들었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부 50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50항목을 쭉 해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서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평균점 밑이냐 평균점 위냐 그에 따라서 우선 자기 지금 현재 학습의 전에 자기의 역량이 지금 평균 밑에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평균 이상의 여러분 노력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어의 비율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에 비례해서 시간 투자와 그렇잖아. 노력의 강도를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합격.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고 어느 정도 여러분 노력을 투자했는지를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은 여러분 정도의 여러분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그 이상을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은 합격이
되겠죠. 객관화시켜서. 그렇잖아.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서 준비를 좀 해두세요. 과연 나는 얼마나 합격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막연하게 되겠지 이러면 막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주 그는 뭐 그런 뻔한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여러분 막연하게 로또를 사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그렇죠.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뭐다 복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아주 그 석학들이 보면은 수학적인 그렇죠. 분석을 통해서 그런데 굉장히 바로 뭐다 결과 성과가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원리와 그렇잖아 데이터를 통해서 그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그렇죠. 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죠. 그 잠수함 편대를 한 대 한 대씩 바로 뭐다 공격을 하도록 하는 게 좋으냐. 편대를 형성해서 그랬잖아. 많은 잠수함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좋으냐. 그게 바로 이제 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가보다는 수학자들에 의해서 그 확률 분석을 해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면은 바로 뭐야 한 대 한 대 가가 기습적으로 가서 공략을 하면 공격을 하면은 손실도 적고 그렇잖아. 결과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실제로 수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이 바로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편대를 형성해서 잠수함을 그렇죠. 편대를 형성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은 그만큼 승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잠수함 편대를 형성해서 2차 대전에 여러 가지 승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바로 승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바로 뭐에 수학적인 객관화된 확률과 분석을 통해서 객관화된 자료를 통해서 바로 그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그런 객관적인 바로 그런 자료와 그렇잖아. 확률적인 그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한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전략적 지도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지도. 알겠죠? 그것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선생님한테 객관화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평가 방법도 배웠었잖아요. 자기 평가, 자기 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객관화된 어차피 우리는 시험은 내 혼자 잘 된다고 합격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성이죠.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많고 나보다 조금 노력한 사람이 적으면은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거야. 열심히 노력 안 했지만은 될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바로 상대적으로 특정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동료 평가를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하고 동료 점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동료 점검은 여러분하고 동격에 있는 사람이 되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죠. 그에 비해서 선생님은 여러분 어떠 보세요? 아까 임용을 2011학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그만큼 축적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재수로 치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3수, 4수, 5수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래 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 뭐 수험생으로 치면은 엄청난 지금 많은 거야. 그렇죠. 임용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보면은 몇 년 공부한 학생들은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더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합격의 역할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전략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전문가 진단, 점검을 받으면 그만큼 객관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객관화된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과 노력의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사입니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강사고. 그러면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한테 그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수법도, 그래서 여러분 교육론이 필요하잖아요. 교과 내용학도 있다면 교과 교수학도 있죠. 그렇잖아.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교육과정과 수업과 그다음에 뭐예요? 교수 학습과 평가와 일체화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그것이 기록,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수 평기의 일체화 학습이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공부하면 그걸 꼭 외워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나간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걸 이제 우리는 바탕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 뭐야? 단계 그림을 봤었죠.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분석입니다. 그렇죠. 철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수험생은 나온 것을 바탕으로 나올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올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합격. 그렇잖아. 그럼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용시험은 어떻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유형으로 나왔고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바로 학습 전략을 짜고 그다음 그에 맞는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가 바로 1월부터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이다. 근데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게 막연하게 처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그렇잖아.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원래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뭐야? 선정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중요도 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도 평정을 해서 바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효율적으로 시간과 그렇잖아. 비용과 그다음 여러분 에너지 그렇죠. 그 힘을 효율적으로 안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교재 선택과 학습 방향 이런 것이 그러면 배경 지식을 여러분 뭐다 모았으면은 뭐였네요. 여러분 우리 작문에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내용 생성이 있죠. 그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배경 지식을 알았으면 이제 뭐냐 배경 지식을 바로 뭐예요? 생성하고 그다음 두 번째 분류하고 그렇잖아.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걸 체계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체계화. 그럼 구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강의가 구조화 강의로 되어 있다. 구조화가 되면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전체 지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걸 오래 기억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기하기가 편하고 활용하기가 편하다 그러죠.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구조화돼서 내가 바로 내 내면에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단계를 여기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는 이때는 이제 배수를 많이 늘려서 공부합니다. 어느 것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적인 역량, 자질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렇죠. 전문가적인 거. 왜? 어차피 우리가 내가 임용에 합격을 하고 현장에 가도 가르쳐야 되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로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 역량, 과목에 대한 전문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선택과 집중 단계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학습한 것 중에서 원래 출제될 수 있는 영역과 문제 유형을 추려가지고 배수입니다. 배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차에 합격을 하느냐 2년 차에 합격하느냐 3년 차에 합격.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객관화된 겁니다. 내가 원래 초수를 한다. 그러면 합격 확률을 바로 30%를 잡습니다. 30%. 합격 확률을 30%를 잡는 거예요. 30%.
그 다음에 바로 2년 차가 되면은 30%시니까 60%가 되겠죠. 그러면 60%가 되면은 합격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평균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70점에서 75점이 돼야 컷이 선이 거기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70에서 75점 사이에 형성. 물론 연도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70에서 75점 사이에 컷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이것이 힘들죠. 근데 공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그랬잖아. 바로 이 산술학적으로 바로 뭐예요?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0%라는 걸 왜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했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임용시험은 한 과목당 2문제입니다. 한 과목당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8점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점짜리 기준으로 바로 이제 2문제입니다. 근데 그 4점짜리 하나가 바로 뭐야? 2점으로 기평으로 나오면은 3문항이 되겠죠. 3문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3배수를 공부를 한다. 30%를 한다. 그러면은 2문항만 나오는 게 기본인데 2문항이 나오는 게 기본인데 30%를 하니까 한 문항에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30%를 합격할 수 있는 모든 학생, 그게 2년 차든 3년 차든 5년 차가 같이 붙어도 이길 수 있는 내 전문 지식 역량을 가지는 게 30%입니다. 그러니까 초수 학생이 그 30%를 전문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임용이란 방향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런 뭐다 공부했던 학습 여러분 뭐예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30%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한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1년 안에 합격할 사람은 바로 어떤 최소한도 70%를 해야 됩니다. 처음 하는데 그 교과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띈 내용들을 출제 가능한 70%를 소화시키니까 밤잠 안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알바를 한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간제를 한다. 학원 강의를 한다면은 여러분 시간 투자 자체가 객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남보다 공부하는 양이 적으면 결과도 적습니다. 나는 효율적으로 머리가 좋으니까 임용을 보는 사람들 다 머리가 좋아요. 알겠죠? 이 임용시험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학력자가 보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임용 보는 사람이 멍청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임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4년제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나오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사범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잖아. 복수 전공을 해서 그렇잖아. 임용의 자격증을 따든지 그럼 복수 전공을 하고 임용 자격 따려면 바로 어떻습니까? 학점이 상당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사범대학 가려면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것도 아니면은 바로 뭐예요? 교육대학원에 가서 바로 뭐다? 자격을 얻든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주변에 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바로 1년 축적 공부하고 2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이 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 해 4학년 때 여러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과연 얼마겠느냐? 객관화시켜서. 그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객관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점검표를 통해서 전국의 8,000명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뭐다 몇 등에 해당하냐 그런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나는 몇 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8,000명 중에 400명 안에 들어야 합격이 되잖아요. 과연 자기가 8,000명 중에서 그 날고 기는 그런 뭐다 구성인자 중에서 자기가 400명 안에 들 수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단계에서는 학습의 중요도를 배수를 정합니다. 3배수를 할 건지 6배수를 할 건지 9배. 그러면 3년 차가 되면 뭐 여러분 30% 쌓이게 90%죠. 그러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강의를 지도를 할 때 거의 3년만 되면 선생님 직접적으로 지도받는 거의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그렇죠.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 그것은 2년 차에도 초수도 꽤 있었고, 그렇죠. 2년 차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여러분 바로 3년을 꼬박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은 거의 합격해서 실패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실패한 주 있던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3년을 풀로 하지를 않고
다른 어떻습니까? 돈을 번다든지 다른 여러 번 어떤 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 시간이 그 사람보다 적었잖아요. 투자 시간을 그 사람의 시간이나 합격 대신에 돈을 택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합격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회의 정의잖아요. 공평성이잖아요. 그게 무슨 공평이야. 나는 열심히 학교 근무를 하면서 일하면서 주경야독하면서 했는데 그건 옛말입니다. 옛말. 알겠죠? 옛날입니다. 옛날은 그렇게 구성요소 인자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지고 치열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면 금방 이길 수 있어요. 요즘은 눈만 떠만 공부합니다.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들 보세요. 모든 부모들이 옛날처럼 육체적 노동이나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많은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 많이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적 여건이 다 누구든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거예요. 치열해졌다는 거죠. 경쟁력이. 그래서 요걸 이제 합니다. 자, 요걸 8월 달까지 이제 할 거예요.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단계입니다. 이때는 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 모의고사는 무조건 시간 안에 맞춰야 됩니다. 시간 안에. 그래서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실전모고와 적중모고로 구분을 합니다. 실전모고 4주, 적중모고 4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실전모고는 그렇잖아요. 한 문항을 여러분 다 풀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 문항을 완벽하게 답을 쓰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해서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그렇잖아. 완벽한 답을 쓰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바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 푸는 절차적 지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개념적 지식이 바로 언제부터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개념적 지식을 쌓는다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절차적 지식은 바로 이 신속 정확 단계에서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푸는 역량,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많이 한다고 시험을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축구도 뭐도 보세요. 세계적인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선수지만은 어떻습니까? 게임에서 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피파의 등위가 우리보다 높은 그런 나라한테 우리가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객관화된 배경 지식은 많지만은 절차적 지식, 게임을 운영하는 능력이 그 순간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적다고 경력이 적다고 그래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절차적 지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 지식만 작용하면 무조건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잘 기억하고 그다음 요걸 통해서 우리는 1차 합격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1차 합격자를. 그다음 1차만 되고 우리가 임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이 돼야 임용이 됩니다. 1차에서 1.5배수 내지 2배수를 뽑아가지고 2차에서 그렇잖아요. 3분의 1이 떨어지고 2분의 1이 떨어집니다.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2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2차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할 때 여러분 요거는 일반적인 단계인데 여러분이 이제 요런 패턴을 바탕으로 자 우리가 국어는 여러분 보면은 바로 뭐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연차가 좀 있는 학생들이 N수생들이 꽤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1년 만에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똑같은 공부를 하면 시간 낭비죠. 배경지식은 그만큼 나는 충분히 있는데 그렇잖아. 배경지식을 어떻게 하면은 조건에 맞게끔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한 달 내도록 일주일 내도록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많아야 여러분 일주일에 3번, 2번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도하는데 그렇죠? 학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원래부터는 바로 이원화를 시켜놨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단계는 이런 내용 구조화입니다. 내용 구조화. 내용 구조화라는 말은 이제 배경 지식을 바로 뭐다? 우리가 확충하고 구조화하고 내면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아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뭐다? 출제될 수 있는 바로 필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게 내용 구조화입니다. 그러면 문학의 배점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수요일 날 1, 2월 달에는 바로 뭐다?
이 지식 구조화를 합니다. 바로 이제 문학 교육론과 갈래론, 문학사, 문학 비평론의 총체적인 바로 문학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지식을 이제 가리킬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 공부 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문학 공부하면 작품 위주로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작품 위주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요일 날 강의는 문학 기출입니다. 그래서 나온 걸 알아야 나올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로 나온 문제의 특징과 유형, 요걸 바탕으로 나올 것을 예측해야 기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교과서와 수능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능 문제, 수능 기출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평가원에서 매번 재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를 분석해서 임용으로 재구조화시켜서 여러분한테 하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험 문제도 트렌드, 유행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해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작품 유형을 예측하는 공부가 주로 여기는 이제 특화된 강의가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문학 작품이죠. 작품. 4가지 장르입니다. 고전문학, 현대문학,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6월 달까지 구조화 분석을 바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3단계에 걸쳐서 바로 이런 형태로 작품의 여러분 요소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도 해도 되지만은 분석 방법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수능식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수학 능력이 아니고 교수 능력이라. 그럼 이 문학 작품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를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능력.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바로 배점이 높기 때문에 수목은 바로 여러분 바로 뭐가 됩니까? 문학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바로 뭐다? 오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국교로는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만드는 개론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개론서, 책의 안내서를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완벽하게.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뭐 하는 거야? 부족하니까 시중에 나온 개론서를 과목별로 구조화해서 총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출제 교수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 줄여준다는 겁니다. 줄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요일 달에 가면은 국교로는 바로 요 성취 기준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설정해 놓은 게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 단원을 이제 우리는 바로 분석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교과서 단원 분석은 나중에 2차 할 때 여러분 수업 실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연결해서 같이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교론도 우리가 기출 공부가 있죠. 그죠? 그래야 나올 거를 아니까. 그죠? 아까 2문제씩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출제될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예측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죠. 1, 2월 때는 중세 문법을 구조화할 겁니다. 중세 문법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 4월 현대 문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을 할 겁니다. 이 문법은 공부가 바로 형식주의, 암기입니다. 기본 개념과 특징과 유형과 예문을 완벽하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 구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해오던 공부 방법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강사들이 매번 1월 달부터 하는 패턴하고 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단계화시켜서 체계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원래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제일 특징적으로 보는 게 이 문제 구조화입니다.
원래 강의는 1월 달부터 바로 이 문제 구조화를 강의를 해나간다는, 이원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수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초수지만은 1년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은 배경 지식을 바로 뭐 하는 거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동시에 기르고 싶다는 겁니다. 배우는 걸 바로 곧 써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만큼 시간만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 노력만 많이 투자하면 동시에 할 수가 있죠. 뭐 이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강사들이, 선생님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7, 8월 달에 이걸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뭐예요? 그런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한데 배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좀 뭐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제 구조화를 합니다. 문제 구조. 그러면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보다 어떻습니까? 목요일 날 이제 하늘이죠. 목요일 날은 문학을 합니다. 오전에는 고전 문학 바로 뭐예요? 그렇잖아. 오후에는 현대문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구조화 1, 구조화 2, 구조화 3 이래서 영역이 있죠. 작품 분석 영역하고 같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화시켜서 문제풀이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문제풀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7, 8월 달에 기존에 하던 테마 문풀을 1월 달부터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배우는 바로 배경지식을 바로 문제로 확인학습을 한다 이 말이죠.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가 내용학습이 있고 바로 목표학습이 있는데 목표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창의적용학습이 있죠. 교과서 단원에 보면은 그 창의적용학습을 하는 게 요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식을 완전히 배우자마자 내면화해서 자기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합격 인자가 크죠. 바로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시간 학습하는 것만 알면 이 순간 합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합격에 바로 어떻습니까? 그 인자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오후에 현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같은 요일에 이런 걸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론 강의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선생님이 녹화를 해서 해놓은 게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강으로 동시에 제공을 하고 그랬잖아. 직강에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다시 듣고 그것을 또 인강으로 듣고 그랬잖아. 직강과 그러니까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2030의 여러분 전략 2020 개정 과정의 형태를 보면 블렌디드 수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블렌디드 수업은 온오프라인에 바로 뭐다? 병행해서 우리가 하라는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바로 과정 학습과 결과 학습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그대로 선생님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블렌디드 수업을.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듣는 사람도 오프라인에 와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바로 뭐다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만큼 여러분 자기 선택 결정권을 여러분한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그러면 사람마다 맥락이 다르니까 학습 조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교론입니다. 그렇죠? 국교론 문제. 그러니까 문법까지 하기에는 조금 벅차서 시간이나 이런 게 그다음에 문법은 또 암기만 이제 이 지식 공부만 하면은 바로 이제 암기가 되니까 문법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문법은 여러분 수능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여러분 임용 문제를 수능화시켜서 수능 문제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여러분 거기 나오는 화작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거하고 임용하고 다릅니다. 수능에서 나온 이런 화법이나 작문이나 이런 거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뭐다 임용 문제가 닮아가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수능 문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능 문제화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풀면은 아주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이원화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상반기가 되겠죠. 하반기가 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문풀과 모의고사, 키워드 특강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문법까지 해서 이 키워드 집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칠 때 답안지를 작성할 때 그다음 과목당 꼭 알아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 강의를 하고 바로 여러분하고 확인 학습을 하고 적용 학습을 하는 강의가 진행이 될
될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제 했었는데 내년에 더 강화시켜서 해나갈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테마 문풀과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테마 문풀이 고전 현대, 그다음에 국교론, 그다음에 문법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갈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뭐예요? 실전 적중 모의고사죠. 신속 정확 단계입니다. 그죠? 신속 정확 단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뭐다? 바로 1차가 시험이 합격이 되겠죠. 1차 시험. 즉 1.5배수나 2배수 안에 여러분이 들 겁니다. 자, 요걸 해서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2차 강의가 3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2차 해야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2차 때 여러분 하면은 또 만약에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꼭 강조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초수생일수록 여러분 1차 시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2차를 꼭 하세요. 2차의 변별 변수가 너무 큽니다. 2차는 6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줍니다. 근데 1차 점수는 기껏해야 여러분 커선에서 5점 사이에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점 이상이 넘지를 10점이 여러분 차이가 난다 해도 내가 컷이 70점인데 80점 먹고 합격을 해도 2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2차는 60점과 100점을 주니까 20점만 차이가 나도 많은 거에 뒤집어지잖아요. 10점을. 1차에 10점 이상 높다는 건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2차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2차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놀면 뭐 합니까? 불안하기만 하고 뭐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게 답이냐 안 하냐 뭐 그렇죠. 무슨 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잖아. 최종 여러분 공부 합격될 때까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1차 지금 시험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의 답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뭐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라 이 말이면 시간과 에너지를. 그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인 거라. 그 지금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시험 이미 다 제출했는데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그 답안지가 바뀌지 않잖아요. 답안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바뀌기 전에 그렇잖아. 시험 치기 전에 1시간이 남더라도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라. 우리 오성훈의 유해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 나와서 그처럼 바로 그 순간까지 1시간 후에 내가 죽지만은 그 순간까지 나를 자신을 바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잖아. 실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12월 달에 할 거고 그다음에 1월 달에도 선생님 진행할 거예요. 이제 익년에 1월 달에 보면은 바로 그때는 1차가 발표가 나고 나면 최종 이제 우리가 합격이죠. 그때는 2차가 이제 진검승부가 되니까 그래서 1월 달에 2차가 어떻습니까? 놓쳐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2차는 여러분 선생님이 바로 여기 이제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전문가입니다. 실제적으로 2차를 지도하시는 분 많지만 선생님이 2011학년도부터 나오면서부터 2차를 여러분 지도를 해왔는데 그전에는 아무도 안 했어요. 2차의 중요성도 모르고 또 지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선생님이 이제 2차를 하면서 공개 강의를 하고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 자료를 활용해서 2차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강사들.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같은 동업자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가서 자기 것냥 그랬잖아요. 요즘 말하면 표절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아까 경력에도 봤지만은 학교 근무가 오래돼 있고 그다음에 연구부장은 이제 주로 이제 연구 수업을 담당하잖아요. 여러분 형태 자체. 실제로 우리 강사 중에 학교 경험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연구 수업이나 이런 걸 담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몇 년 했을 뿐이지. 거기 뭐 보면은 사실 했다 이러지만은 객관적으로 선생님 항상 예전에 하도 이제 짜증이 나서 그러면 공개 토론 한번 하자. 경력 딱 까발려 나놓고 진짜 당신 학교 어디 있어? 어때? 아무도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대응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만큼 바로 팩트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반드시 그러면 뭐가 된다? 학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선생님은 전부 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동료 학습과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통해서 전문가 진단을 해 나갈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협동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1 지도에 그러니까 맞춤식 지도로 그만큼 선생님이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있기 때문에 합격이 많이 되고 이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겁니다. 적중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말로만 지도하느냐? 아니죠.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쓰는 바로 뭐다? 교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학습 전략을 할 때 그 교재를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 공략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책에 보면은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 그는 과목별 한 장 구조화가 쫙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단원이 바로 체계화돼서 그곳에 언급돼 있어요. 그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1년 연중 아니면 또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가도 꼭 써먹을 수 있는 필수계도, 이 키워드 이런 거는 학교 현장에 가도 꼭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의 개론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다음에 기초 요거는 이제 키워드 집은 여러분 신간으로 우리가 나올 겁니다. 신간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카페에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야? 이거는 예약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춤형이니까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뭐야? 예약을 미리 해서 그게 맞는 적정량만 여러분 출간을 해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카페에 들어오면은 이 교재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참고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그 다음에 국어론, 바로 이제 국어론은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 붙어 있는데 원래는 별도로 기출 국교론은 별권으로 만들려고 이제 합니다. 그렇죠. 문법은 있죠. 그렇죠. 이는 개정을 할 겁니다. 연도가 이제 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게 문학에 바로 뭐에 갈 때는 문학 총론입니다. 문학 총론은 아까 말했던 여러분 문학 지식 구조와 강의가 있죠. 그 교재입니다. 거기는 문학 교육론, 그렇죠. 갈래론, 문학사, 그 다음에 비평론, 이 네 가지가 즉 문학의 기본 지식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강의가 그렇죠. 공략책과 더불어서 이거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합격을 한 선생님들도 이 책을 가져가고 현장에서 자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아니면 재학생 중에는 바로 뭐다? 리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작성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학생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분석집이 되겠죠. 작품 분석, 그는 모든 강사들 비슷합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이 작품 분석집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가끔 있죠. 수능 책에도 비슷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천재에서 나오는 그런 거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학 능력에 맞춰서 작품을 분석해 놓은 거고, 똑같은 작품이지만은 선생님은 바로 임용에 맞게끔 작품을 분석해서 재구조화해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마다 확인학습이 이 작품 분석집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고등학생을 위한 수능 문학 해설서가 아니라 임용의 측정에 맞는 문학 해설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구조화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과정 재구성처럼 임용에 맞게끔 재구조, 목표가 다르니까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해. 똑같이 문학 작품 분석 좀 이거 해도 되지 않느냐? 됩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현대시는 여러분 이건 지적 소유권 때문에 여러분 작품에 수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품에 수록했다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 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작품집을 이제 별도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 이게는 이제 우리가 작품 분석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국교론입니다. 그렇죠. 국교론은 이한정집이라고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개론서, 그렇죠. 시중의 개론서를 전부 다 묶어서 권별로 묶어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 분석을 원래 새로 이제 책을 이제 할 거예요. 교과서 단원을 분석한 교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법이 이제 우리가 되겠죠. 문법책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7, 8월 달에 7, 8월 달에 테마 문풀을 할 때 이런 이제 교재를, 요거는 이제 프린트를 할지 교재를 할지 아주 이제 고민이 중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2차는 신간을 여러분 발간을 할 겁니다. 그렇죠. 면접부터 수업 실현, 그 다음에 각 교육청 시책,
그다음에 면접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출이 내는 걸 분쳐서 2차 교재를 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제 지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도 전략.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고 단계별로 과정별로 전략 중심으로 지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도할 때는 그에 필요한 학습 자료, 그렇잖아. 그다음 수업 형태, 그다음에 활동 형태, 학습 형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그에 맞는 합격적인 전략 요소를 많이 알고 노하우를 축적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활동학과 스터디 학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강생들은 직강생보다 그런 게 조금 활동이 적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메일을 통해서 요즘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 많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 쌍방향 그런 이제 수업이라든지 상담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렇잖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그렇잖아.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인터넷 리터러시를 역량을 선생님도 가지고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의 지도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강을 마치고 2강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